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오후 7시입니다. 해외에서 조갑제 TV를 특히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근사한 민주국가임을 입증했습니다. 선동에 속아서 좌파의 정권을 넘겼던 국민이 5년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권을 되찾아온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니까 즉시 승복을 했습니다. 즉시 승복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이 민주주의 핵심인 평화적 정권 교체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뿌리를 내렸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독재로 갑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눈물겨운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의 승자는 비단 윤석열 후보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깨끗하게 승복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개표 과정을 관리했던 선관위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치열합니다. 이건 사실은 총을 들고 하는 전쟁과 비슷하거든요. 모태고의 말을 빌리면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거기서 정치는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무슨 부정 투개표도 없었습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서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으로서 역점 사업으로 내놓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이게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을 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선거 기간 중에는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더니 왜 비판으로 돌아섰느냐. 여기에 실망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비판을 받은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갑제 TV라든지 조갑제닷컴, 그 전에 월간조선 내선 저희 기사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실과 더불어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이나 헌법이나 과학, 그 다음에 국가를 윤석열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국가에, 국익에, 국군에, 그리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은 가차없이 비판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게 저는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을 저는 지난 5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은 제가 사실에 충실한 덕분입니다. 저는 흔히 저를 자칭을 해가지고 거짓말 킬러라고 합니다. 특히 음모론을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4.15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던 음모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가짜 신검을 했다는 음모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제가 비판하면은 왜 우리 편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방치하면은 결국 우파를 죽입니다. 우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좌파와 싸울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좌파는 거짓말을 하고 선동하는 게 그 속성이죠. 선동하지 않는 좌파는 오히려 좌파 아닙니다. 예. 자, 그럼 보수적 가치가 뭐냐 하면은 그건 간단합니다. 보수적 가치는 사실, 법, 과학, 그리고 전통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리고 교양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가치를 철석같이 유지해 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예외는 어떤 경우냐?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선거 때입니다. 선거나 전쟁은 권력 투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간에는 보수적 가치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는데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기도 아니고 선거도 끝났으면은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을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만 비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잘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잘하는 것은 또 그건 또 칭찬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개인 숭배입니다.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그것은 민주적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적 가치죠. 자유민주적 가치라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법대로 하고 상권 분립, 그리고 국민 동의를 받는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갑제닷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을 해왔습니다. 첫째가 반일 친중 외교 정책을 펴는 걸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너무 선동 세력에 끌려가지고 좌파 선동에 넘어가더니 해경이 해체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두 실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는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국정교과서 만드는 것은 국정교과서 그 국사 부분입니다. 한국사 부분. 그것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애국 활동하시는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정부 측 인사도 참여를 했는데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화제가 되었던 게 2015년에 중공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전승절 행사를 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화제가 되었는데 국방장관을 지내신 한 분께서 이건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중공군은 우리의 적인데
6.25 때 불법 개입한 그 중공군 행사에 자유세계 다른 지도자는 안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한 보수 인사는 화를 벌컥 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자는 건 다 옳은 일이니까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물론 전성길 참석에 반대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로 몰리니까 전성절 행사에 참여해도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은 또 열심히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입니다.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철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청은 조선 총독부 건물로 지었지만은 그게 해방된 다음에는 우리 정부 종합청사로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즉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건물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걸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썼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도 아니고 이건 역사 파괴다. 건물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걸 때려 부수려면은 1948년 8월 15일에 했어야 된다. 그러나 그 뒤에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문화재고 우리의 역사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일제 총독부였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걸 부술 수 있느냐. 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월간조선만이 제가 편집장으로 있던 월간조선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뒤늦게 다른 언론사에서 이건 이전해야 된다. 부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1995년에 민족정교 회복을 한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부수었습니다. 그 2년 뒤에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그걸 부순다고 민족정교가 회복이 됐습니까? 그게 지금 광화문에 있었으면은 이 광화문 일대가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역사의 영역을 다 간직한, 그러나 지금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건물이 지금 광화문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 일대가 더 빛났고 바로 거기에 국립박물관이 있어야죠. 그 국립박물관이 용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용산까지 가서 국립박물관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교통 불편합니다. 어느 나라든 국립박물관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수도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치사한 김영삼판 한국 현대사 부정이고 역사 파괴였습니다. 그것을 말리지 못한 당시의 우리나라 지도층의 수준, 문화예술계의 수준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이 청와대 이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청와대를 때려 부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면서 거기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김영삼식 역사 부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정책을 펴는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우리 편이든 다른 편이든.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는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거기가 무슨 흉가처럼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망했어야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 저 손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식으로. 한국의 역대 대통령
뭐 잘못한 점 많지만은 제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없어서요. 이승만도 제왕이 아니고, 박정희도 제왕이 아니고, 전두환도 제왕이 아니고, 노태우도 제왕이 아니고, 김영삼도 제왕이 아니고, 김대중도 제왕이 아니고, 이명박도 제왕이 아니고, 박근혜도 제왕이 아니고, 문재인도 제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몽땅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비판하지 않는 보수 지도층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국보다도 국가보다도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보다도 윤석열을 더 높이 떠받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순간 그는 윤석열의 팬클럽 멤버는 될 수 있지만은 보수를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국가, 국익, 국민, 국법, 국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기제 5년짜리 대통령은 임시직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청와대 주인이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 주인이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청와대 입주자입니다. 청와대 입주자가 어떻게 청와대를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까? 그것도 아무 준비 없이 광화문시대를 연다고 했다가 광화문에 좋은 장소가 안 나오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서 찾아낸 게 용산인데 그 용산에는 국방부가 버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기구입니까? 그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도 윤석열은 우리 편이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은 저 민주당에 덕이 되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라도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못하는 일이 있다. 싫은 사람이라도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수적 가치입니다. 저 입장이 뭐 그 정도 하면 대충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진영 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진영 논리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진영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이건 결국은 통제되지 않으면은 패거리로 가버립니다. 패거리. 보수는 패거리로 가면 안 됩니다. 보수가 패거리로 가면요, 5년 뒤에 또 정권 넘겨줍니다. 제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이 실책이 계속 부작용을 낳고 또 이 실책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행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권의 재판이 되어가지고 2027년 선거에서 또 좌파의 정권을 넘겨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는 합리정신과 이 애국심을 버리고 팬클럽 회원이 되는 순간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진영 논리를 버리고 합리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애국심 또한 가져야 한다 하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영 논리를 비판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써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에 진영 논리로 대처하면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애국 세력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수가 합리주의와 비판 정신을 버리고 패거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자기 당착에 빠져 좌파에 진다.
윤 당선인이 대한민국 70년 문명건설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가 갖는 역사적, 정치적, 심리적 상징성을 과소평가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왕적으로 졸속 이전을 결정, 허점을 드러냈다. 인수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현 정부에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월권이었기에 역공을 당하고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는 오기를 넘어서 코미디감이다. 서초동에서 자고 일어나 통이동까지 출근하고 급할 때는 청와대 지휘소를 이용하겠다니 새집 살림을 살 판이다. 국가사령탑이 시작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국정이 표류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0%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다. 전 연령층에서 전국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서울에서 반대가 많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궁 이전은 작은 천도로서 80% 이상의 국민 지지 없이는 안 된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궁이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된다.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윤석열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70%를 웃돌아야 정상인 시점에서 이렇게 낮은 것은 유례가 없다. 국민 통합을 그렇게 외치던 윤 당선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보수 분열상을 노출시켰다. 청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중도층은 윤석열 지지에서 잇따랐고 보수층은 7대3으로 분열되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95%의 결집도를 보여준다. 진영 논리로 나눠지더라도 윤석열과 국힘당이 유리할 게 없다. 이런 추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국힘당이 참패하면 책임을 둘러싸고 당이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으로 잠시 인기몰이를 할지 모르지만 이는 요행수를 바라는 포퓰리즘이다. 며칠 가지 못한다. 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좋은 장소를 버리고 왜 용산으로 가려 하는지 이해해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른다. 엄청난 역사적 무게를 가진 청와대를 독선적으로 지우고 볼품없는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고 계속되는 논란으로 다른 국정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란 역사적 과제도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극성 지지층이 인기 없는 이런 무리수를 맹목적으로 비호하게 되면 대깨윤으로 전락 고립될 것이다. 보수 경멸, 보수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5년 뒤의 실권을 뜻한다. 탈출구는 없는가? 밀어붙이는 것은 최악이고 백지화는 최선이며 보류는 차선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로 앞으로 50일간 이전 작업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 기간에 냉정을 찾고 성찰한 뒤 백지화나 보류를 결단할 수 없을까? 그래야 5월 10일 청와대로 정상 출근하고 거기서 직무를 보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인지 모른다.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이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길을 꺾은 광우병 난동,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해경 해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권력자의 허영과 오만이 부른 자충수로서 보수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한국 정치의 법칙을 새로 쓰게 할지 모른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 상식, 협치,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가 웃음거리가 될 위험에 처했다. 이게 가장 큰 손실일 것이다. 대통령궁은 권위, 통합, 그리고 아름다움의 화신이어야 한다. 교양인이 발언권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아집과 독선이 권력과 결합되면 좋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다. 다만 이번의 사회적 정치적 논쟁이 합리주의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도 뭔가를 남기게 될 터이다. 이 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갑론을박하는 게 결국은 좋다는 겁니다. 문제를 덮어놓으면 해결이 안 되지만 이런 문제도 덮어놓고 윤석열 당선인 용산 이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격렬하게 토론을 하면은 거기서 어떤 깨우침이 생길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이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노출시켜서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는 그래도 차선은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연설에서 한 첫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